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초대석 이어지겠습니다. 태권도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현재 공인 7단이고요. 국내에서 최연소 태권도 국제심판관 자격증을 획득하기도 했던 분이고요. 현재 13항공단 작전과장으로 계시는 최점현 소령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맞나요? 앞서서? 예, 그 태권도 최연소 7단은 아니고요. 예. 최연소 예. 태권도 국제심판이 아니고 예. 태권도 최연소 7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최연소 태권도 7단. 공인 7단.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태권도 7단이다 그러면 뭐 어디 이렇게 가시는 데는 겁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태권도 7단이라는 특별한 이유보다도 네.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불편한 장소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 그 혼자일 경우에는 좀 덜하지만 동행하는 가족이나 노약자와 함께할 경우는 더더욱 이렇게 불편함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겁날 게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이 태권도 7단의 위력을 발휘할 만한 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초등학교를 빼면은 그 누군가와 아직까지 사업원 경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을 없어야 좋죠. 누구와 직접 겨룰 예, 일이 없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일단은 뭐 스스로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부럽기도 하고요. 이 태권도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으셨어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고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위로 형이 둘 있는데 모두 이제 태권도 구단자이기도 하고 예. 형들의 영향도 있었지만 친구들한테 학교 물론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 얻어맞고 다니는 걸 싫어하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어디서 맞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최연소 태권도 7단 기록 보유자.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최연소 태권도 7단 기록 보유자.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또 태권도 국제 심판 자격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태권도 승단의 기준이라든가 국제 심판 자격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태권도 협회 규칙에 의하면 그 만 18세를 기준으로 해서 18세 미만은 품을 부여하고 네. 18세 이상은 단을 부여하는데 그러면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현재 이제 현역 군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국제 대회에서 활동할 기회가 어떻게 보면 많이 주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예, 군인이기 때문에 국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주변에서도 현역 군인으로서 예.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다만 본인의 경우같이 현재의 직책 수행상 여건이 맞지가 않을 때 네. 여건이 맞지가 않고 또 본인이 또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현재의 직책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렇게 제약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은 기회는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주변에서 보면은요, 남자분들 경우에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최수령님처럼 부모님이 너무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가서 맞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태권도를 시키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아마 군에 가서 처음 태권도 자격증을 땄다. 뭐 접해본 거는 뭐 그 이전일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군에 가면 다 자격증을 따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렇게 뭐 이게 자격증을 딴다는 거 그 단을 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이 태권도 유단자 중에는 범죄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예. 또 몇 년 전에 일본 열도를 충격에 받았던 그 도쿄 지하철 독가스 테러 사건의 배우자로 지목된 일본의 옴진리교의 아사하라 교주가 일본 유도 강도관으로부터 유도 이단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 그 100여 년의 역사 이래 유단자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예는 한 번도 없었다며 그 명예를 위해서 아사하라 교주를 징계에 해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권도의 경우에는 아직 범죄와 연관해서 징계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 태권도의 그 도덕적 근위와 명예를 위해서는 가감히 시행해 볼 필요가 있는 규칙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태권도 단련만 오래 하신 게 아니고 최수령님 경우에는 이제 이 태권도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태권도의 시작이 군에서부터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태권도는 시대별로 수박, 택견, 건법, 당수, 공수 등으로 이렇게 불리오면서 무와 그 도의 성격을 갖추고 이제 개성되어 왔고 네. 그 45년도 강복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당수도가 들어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되었으나 그 6.25 전쟁으로 발전이 그 안 되고 있다가 네. 50년대, 60년대에 군을 중심으로 한 그 조직적인 활동과 월남에 대한 군사 원조 차원으로 최초의 그 태권도 보급 활동이 국내적으로 태권도 정착화와 또 국제적으로 세계화의 초석을 다지는 이렇게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역시 태권도가 이렇게 사회체육으로 그야말로 현재 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 잡기까지는 우리 군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네. 태권도의 세계화는 그 육군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1958년 중순에 월남의 그 고딘 DM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그 육군의 태권도 시범을 감람 후에 그 이듬해 한국군의 그 태권도 시범단을 초청을 하였고 또 국제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그때 당시에 이제 되었습니다. 네. 당시 또 월맹과 내전 중인 월남은 태권도와 같은 강력한 그 맨손 무술이 필요했고 월남으로 돌아간 그 고딘 DM 대통령이 태권도 시범단을 다시 초청하였고 네. 이때부터 월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그 파견 순회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네. 그렇군요. 군과 태권도 예,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퇴출 논란을 빚었던 태권도가 이제 정식 종목으로 다시 유지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에 있었는데 말이죠. 예, 아무튼 우리 최수령님 같은 경우에는 이 군에서 태권도 보급뿐만이 아니라 태권도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시간 맺으면서 뭐 만인의 스포츠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리고 세계인의 스포츠로서 이 태권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그 우리나라 언어를 영어, 불어, 일본어에 이어서 네 번째로 올림픽 언어의 반열에 올린 그 주인공이고 국내적으로는 한국 문화의 그 상징물로 선정된 태권도가 우리의 소중한 재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기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고 무도로서의 태권도 철학과 이념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정통 태권도 이론을 뒷받침하고 체계화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고 세계인이 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네. 국내 수련청 대부분이 지금 현재 어린이 인점을 감안할 때 성인을 흡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엘리트 스포츠로서가 아닌 국민의 생활 태권도 국군의 전투체육으로 나날이 이렇게 발전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신 걸로 봐서 앞으로는 정말 말씀해 주신 그런 분야로까지 더 확대되고 또 세세한 곳까지 이렇게 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오늘 초대석에는요. 군내 최연소 공인 7단이고요. 태권도 국제심판관 자격증을 갖고 계신 13항공단 작전과장 최자면 수령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